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같은 사건들로 상처받고 있는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1, 2년은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운명처럼 그런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인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카페 사장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리디아예요. 저는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뉴욕의 분주한 패션 매장에서 성공적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카페를 운영하며 어린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매일매일이 길게 느껴지고 때로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의 모든 도전들이 뜻밖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배운 이야기예요. 모든 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작됐어요. 저는 아기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지만 곧 카페 운영과 아기를 돌보는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꿈과 성공으로 가득 찬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기저귀 쏟아진 커피 그리고 끊임없는 걱정으로 제 하루하루가 채워졌어요. 카페를 순조롭게 운영하고 싶었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 카페를 관리하는 동안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했어요. 뉴욕에서 최고의 베이비시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본인 베이비시터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일본인 베이비시터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저의 시간을 아껴주고 저의 아기를 사랑으로 보살펴줄 수 있는 특별한 분을 찾을 수만 있다면 돈은 상관없으니 꼭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 분을 찾게 되어 잠시나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베이비시터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에이전시에 연락을 돌려 몇 분의 후보자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인터뷰 때마다 스스로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걸 느꼈고 제 앞에 계신 분이 제 바쁜 삶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베이비시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희망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사키라는 후보자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저는 미사키를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서류상으로는 일본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 마음속에 그렸던 완벽한 모습에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녀와 면담을 마친 후 제게 도움이 되는 분이라고 굳게 믿고 베이비시터로서 채용했어요. 처음에는 미사키가 꽤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예의 바르게 웃으며 제 아기를 충분히 잘 돌봐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딘가 이상한 작은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니 점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걱정이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아기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거실에 작은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는데요. 다음날 저녁 녹화를 확인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제 화면 속에는 미사키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기를 돌보는 대신 냉장고에서 간식을 집어들고 아기와 놀거나 아기를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소파에 누워 TV쇼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침실에서 들리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배신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아기를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지?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 아기는 사랑스러운 돌봄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했는데 미사키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아 보였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집으로 달려가자마자 거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제 감정을 미처 추스리지 못한 채 미사키에게 소리쳤어요. 어떻게 제 아기를 그렇게 방치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분노와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미사키는 텔레비전에서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침착한 어조로 저는 제 방식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은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제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 그녀에게 가졌던 감정들이 모두 배신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제 아기를 이렇게 부주의하게 대하는 사람을 제 삶에 들릴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아기의 울음소리를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그녀를 바로 해고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 아기를 진심으로 돌봐줄 베이비시터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제가 너무 까다로운 건지 아니면 그냥 운이 없는 건지 고민도 했어요. 실망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고 아기를 돌보면서 동시에 카페를 운영하는 책임감에 점점 길을 잃고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밤 동안 침대에 누우면 CCTV 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운 채 미사키의 대답을 곱씹으며 그녀의 성격에 대해 제가 너무 까다로웠던 건 아니었는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CCTV 속에서 울고 있던 아기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제 아기는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예요. 저는 저의 아기를 사랑과 관심으로 챙겨주실 분이 필요했던 거지 단순히 일만 처리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제 아기를 누구에게 맡길 때마다 매우 조심스러워졌고 심지어 다시 타인을 믿는 것에 대해 두려움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과연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베이비시터분을 만날 수 있을지 계속 걱정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미사키와의 안 좋은 경험 이후로 일과 육아에 허덕이는 삶에 계속 빠져 있었어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제 아기를 돌봐줄 베이비시터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매일매일 저는 진심으로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을 찾기 위해 여러 베이비시터 에이전시와 전화와 온라인 상담에 많은 긴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점점 희망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새로운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한국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조심스러웠어요. 이미 한 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신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아시아 그 중에서 한국인이라 더 조심스러웠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알고만 있었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던 정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인이 지연은 다정하고 온화한 분이며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일본인이었던 미사키가 떠올라 걱정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계속 들었지만 지인의 권유라 지연과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지연을 만나기로 한 날 저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채로 출근을 했어요. 지난 몇 주간의 무거운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던 터라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다 가게 문에 달려있던 차인벨 소리가 울리며 가게 문이 열렸는데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는 지연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너무나도 차분해 보였으며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저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배려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빛은 다정했고 인사도 부드러웠으며 말에는 진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전에 만났던 많은 베이비시터 분들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저희는 카페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연은 자신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자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족과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이야기 속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 즐거운 가족 모임, 그리고 부모님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지연이 이야기할 때마다 눈에 비치는 열정을 보며 제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연은 제 아기와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카페에서의 긴 하루와 아기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미사키와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며 그때 얼마나 무섭고 배신감에 사로잡혔는지도 말씀드렸어요. 지연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지연이 지금까지 만났었던 단순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제 아기를 저처럼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점차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제 아기를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는 분을 만난 것 같다는 희망의 불씨가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연에게 아이들을 돌보는 방법과 구체적인 돌봄 방식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그녀는 아기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1순위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기와 간단한 게임을 즐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심지어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아이가 즐거운 게임이나 우스꽝스러운 춤을 보고 웃을 때의 기쁨을 묘사하실 때는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지연이 나눠준 모든 이야기는 저를 점점 더 마음 편안하게 해주었고 그녀에 대한 믿음이 확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이야기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다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 아기가 지연의 돌봄 아래 웃고 뛰노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소중한 아기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생각하니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도감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면담이 끝날 무렵 지연은 제 아기를 사랑과 관심을 가득 담아 돌봐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지연에게는 제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뭔가가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어쩌면 이 순간이 우리 삶의 긍정적인 새로운 장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지연과 인사를 나누고
카페를 나설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할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시도할 용기가 생겼어요. 지연이 저희 가정에 가져다줄 작고 기쁜 순간들의 미래가 상상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마음을 열고 지연에게 기회를 드리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 순간 이전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먹구름들 사이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는 듯했어요. 지연님이 저희 집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지연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공기가 한층 가벼워졌으며 집안 곳곳에 차분함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지연님과 함께했던 첫 번째 아침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카페에서 판매할 바게트를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이었고 제 아기는 한 구석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어요. 출근하기 위해 서둘러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문 너머로 바라보니 지연님이 바닥에 앉은 채 제 아기를 무릎에 안고 웃음꽃을 피우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어요.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집안에 따뜻한 빛이 켜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연님의 아기를 향한 사랑은 부드럽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 가득했어요. 제 아기를 바라보는 목소리와 눈빛은 항상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몰래 지연님을 바라보며 안도감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드디어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었지만 지연님의 따뜻함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어느 오후의 기억도 선명하게 나는데요. 날씨가 흐리고 하늘이 회색 구름으로 뒤덮인 날이었어요. 저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유난히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날이었죠. 카페, 제 아기 그리고 끝없이 쌓여있는 업무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거실 너머로 지연님께서 부드러운 한국어 자장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편안했으며 그 순간 제 걱정까지 단번에 덜어주셨어요. 거실로 들어가 보니 제 아기는 반쯤 감긴 눈으로 평온하게 지연님 품에 누워 있었고 지연님은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계속 노래를 속삭이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지연님께서 저희 가정에 얼마나 큰 위로와 안정을 가져다 주시는지 깨달았어요. 날이 지날수록 지연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여유가 있을 때는 지연님과 둘이서 함께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작은 마을의 축하 행사, 따뜻한 가족 식사,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족과 사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지연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으며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편견과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한국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연님의 다정한 말과 따뜻한 미소에 어느새 익숙해졌지만 이제는 그녀가 간직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지연님은 종종 한국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곤 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 혹은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과 돌봄을 표현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연님께 한국에 관한 궁금한 점들을 질문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아침 지연님이 제 아기에게 밥을 먹이시던 중에 지연님 고향인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지연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따뜻한 가족 식사, 밝은 마을 축하 행사, 그리고 사람들이 정이라는 깊은 애정을 나누는 특별한 방식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웃들이 서로 포옹하며 인사하는 모습이나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며 웃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 삶의 또 다른 면을 돌아보게끔 해주셨어요. 긴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 있고 모두가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 전통 한국 음악 소리가 공간을 채우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그 모습은 뉴욕의 바쁘고 때로는 외로운 제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과 서로를 아끼는 문화가 있어서 매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지연님은 제게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녀는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얼굴에 환한 빛이 번졌고 그 목소리에서는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함께 단어를 연습할 때 제가 처음에는 소리를 헷갈려 발음을 어려워해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한국어 발음을 할 때마다 마치 하나하나의 단어가 고향에서 온 작은 보물의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그 작은 수업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또 저는 지연님을 통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지연님께서 고향이 그리웠는지
재료들을 손수구해 오셔서 부엌에서 떡을 만들어 주셨어요. 떡을 만드는 요리 과정을 직접 설명해 주시며 쌀가루에 물을 섞고 반죽을 만들며 정성스럽게 모양을 잡으시는 모습을 저도 함께 옆에서 작업을 하며 지켜보았었죠. 그녀는 특별한 날 어머니께서 떡을 만드시던 이야기를 해주시며 요리를 손수 만들어 주었는데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가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 가족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담고 있는 듯 느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음식과 추억, 그리고 전통이 연결되는 방식에 깊은 감명을 느꼈어요. 떡을 만드는 단순한 행위로 한국 전통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배려를 기억하고 나누는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떡이 완성될수록 주방은 달콤하고 포근한 향기로 가득 차서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따뜻한 한국의 문화와 전통들이 저희 집에도 전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복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하고 덕담을 듣는 한국의 명절에 대해 봄을 맞이하는 축제부터 가을의 수확을 기념하는 행사까지 각각의 축제마다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의 이야기에는 소박한 디테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가족 모임, 함께 나눈 식사 등 미국에서 자란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지만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찬 모습이 마치 영화 한 편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와 나눈 모든 대화는 제 생각을 넓혀 주었어요. 저는 점점 우리 집에도 한국 문화의 작은 조각들을 녹여보려고 했어요. 때때로 거실에 부드러운 한국 음악을 틀어놓았고 또 그녀가 알려준 레시피로 간단한 한국 간식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녀에게 배운 작은 시도들을 할 때마다 예전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문화란 단순히 음식이나 단어만이 아니라 감정, 기억, 그리고 서로를 이어주는 유대라는 걸 깨닫게 됐죠. 지연님은 단순히 제 아기를 돌봐주시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를 통해 한국 문화의 한 조각을 우리 일상에서 얻을 수 있었어요. 그녀가 만들어준 모든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이자 그녀의 고향 한 부분을 담고 있는 듯했어요. 지연님이 새로운 것을 소개해 주실 때마다 제 아기는 환하게 웃었고 제 아기가 행복해하며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연님의 돌봄은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 아기가 좋아하는 게임과 하루 일과를 작은 노트에 정리해 두었어요. 그녀는 그 일정을 꼼꼼히 따르며 제 아기가 오랜 시간 혼자 있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어요. 그런 세심한 관심과 주의는 지연님께서 단순히 베이비시터로서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희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날이 갈수록 지연님에 대한 저의 믿음과 신뢰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미사키와의 안 좋은 경험 이후로 항상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은 이미 사라졌으며 그 자리를 지연님으로부터 안정감과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그녀의 배려와 사랑은 제 아기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치유해주고 있었던 거였죠. 돌이켜보면 지연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셨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녀의 사랑이 가득한 돌봄, 사려 깊은 말들, 그리고 그녀의 한국 문화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제게 새로운 삶의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돌봄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연님을 만나게 된 사실에 매일 감사하고 있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은 안정감으로 전환됐어요. 매일매일이 새 출발인 것 같고 뉴욕의 가장 흐린 날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죠. 예전에는 제 아기를 제대로 돌봐줄 분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했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날들이 이제는 정말 멀게 느껴져요. 이제는 지연님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가볍고 웃음이 절로 나는 일상으로 가득했어요. 지연님께서 저희 가정에 안정을 선물해 주신 거죠. 저는 지연님께 먼저 장기 계약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제 아기가 자랄 때까지 계속 돌봐주실 것을 부탁드렸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제 아기와 함께 놀아주실 때 부드러운 웃음소리와 세심한 터치를 볼 때마다 제 걱정들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의 존재가 우리 집을 따뜻하고 포근한 빛으로 채워주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카페 문을 닫은 후 공원 벤치에서 저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앉아 있었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저를 감싸는 저녁의 고요함 속에서 창밖으로 분주한 뉴욕 거리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을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수많은 실수와 좌절들을 돌아보니 지금 이만큼이나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지연님 덕분에 제 아기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녀의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그녀와 계속 함께하며 사랑, 존중, 그리고 따뜻함으로 가득 찬 집을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오늘은 카페에서 제 이야기를 친구들과 손님들에게 들려드려요. 어려웠던 시절과 지연님을 만나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편견에 가득 찼던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과 그것이 우리 가정에 가져다 준 사랑, 따스함,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죠. 누구나 편견의 시각 너머를 바라보고 변화에 열려 있으면 인생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라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연님을 통해 마음을 열고 사랑을 맞이할 때 밝은 새로운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녀의 사랑이 가득한 배려와 한국 전통이 우리 삶에 따스함을 가져다 주었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고 사랑과 이해의 길이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돼요.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과의 관세 관련해서 선언한 내용 때문인데요. 이에 미국 전역이 한국 제품 사재기로 발칵 뒤집어진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미국 유명 온라인, 오프라인 마켓에서 한국 제품은 모두 품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스티븐이라고 해요. 저는 작지만 분주한 가전제품 부티크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전통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만을 신뢰해 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동차와 기계 분야에서 엔지니어로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업에서 제품의 품질과 전통을 중요한 요소로서 여겨왔어요. 제 가게는 다양한 독일 가전제품으로 유명했고 저는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도 독일 제품들이 뛰어나다고 믿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고 제자리에 앉아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고 바깥 도시의 부드러운 소음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었죠. 저는 뉴스를 보려고 TV를 켰어요. 뉴스로 채널을 돌리자마자 화면에 긴급 뉴스 배너가 굵은 글씨로 번쩍였어요. 화면 속 뉴스 앵커는 한국산 첨단 전자제품에 대해 40%의 세금 부과가 검토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국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는데 정부에서 한국 가전제품에 세금을 높게 부과한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항상 독일의 기술력이 최고라고 믿어왔고 한국에서 온 새로운 것들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제 매장의 지점 관리자인 로버트였어요. 수화기 넘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존, 큰일 났어요. 가게 밖에 한국 제품을 찾으러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줄이 매분마다 길어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다급함이 수화기 넘어 저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넘기려고 했어요. 로버트, 그건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일 뿐이야. 우리 고객들은 독일 제품보다 나은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걱정과 염려로 초조함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뉴스를 보려고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앵커는 이 세금 때문에 한국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구매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TV 속에 보이는 가전제품 매장 앞에 긴 줄과 한국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으며 당황스러웠어요. 이 변화가 수년간 독일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여겨왔던 제 자부심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항상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독일 가전제품을 바라볼 때마다 품질과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한국 가전제품의 등장으로 지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혹시 제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혁신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 변화는 제 마음에 들든 아니든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독일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제는 새로운 한국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더 배워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난 과거 매장에서 독일 제품을 홍보했던 수많은 시간을 떠올렸어요. 저는 항상 옛것이 최고라고 믿어왔지만 이제 제 앞에 펼쳐진 상황을 그저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이 새로운 혁신을 더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한국 제품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더 많이 조사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TV 속에 보였던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긴줄과 고객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저는 오랜 세월 느껴보지 못했던 흥분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제 딸 에밀리 스티븐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반짝이는 눈과 밝은 미소로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아빠 뉴스 보셨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들 신나 보이더라고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에너지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에밀리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에 관심 있어 했어요. 그녀의 신나는 모습이 한국 가전제품으로 불편하기만 했던 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줬어요. 저는 귀 기울여 그녀의 말을 계속 들었어요. 에밀리의 시각이 제가 그동안 오래된 방식에 너무 고여있던 것임을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가게 주변을 잠시 산책하기로 했어요. 반짝이는 익숙한 제품들이 즐비한 진열대를 지나 걷다 보니 뜻밖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제품 홍보 포스터 중에 한국 기술을 사용한 모습을 보이며 웃고 있는 고객들의 모습도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하나의 전시물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밝고 현대적인 주방에서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사진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 사진은 생동감이 가득 차 있었고 이 새로운 제품들이 오랫동안 가게를 지켜왔던 독일 제품들이 해왔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가게에 한국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방문했던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데이비드 김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항상 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자신과 가게를 위해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분이 전화를 받자 저는 간단히 인사를 건네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시고는 수화기 너머로 자신의 생각을 친근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스티븐님 걱정은 이해합니다. 품질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약속드리건대 한국 제품들은 높은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씨의 설명을 주의 깊게 계속 들었어요. 그는 한국산 가전제품들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편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일상적인 집안일을 도와주는 스마트 냉장고, 물과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세탁기, 그리고 요리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인덕션 대에 들었어요. 저는 이야기 속 한국 가전제품들이 마련되어 있는 현대적인 주방을 상상했어요.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더욱 간편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데이비드 씨의 설명은 너무나도 명확해서 제 가게에서 이 기기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거의 눈으로 보는 듯 했어요. 데이비드 김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책상에 앉아 들은 이야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변화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불어오지만 언제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너무 제가 알고 있던 것에만 의지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을 탐험해 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객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앞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줄을 보고 싶었거든요. 밖으로 나서자마자 저는 군중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는 시원했고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새롭고 생기 있게 보이게 했어요. 가족들, 젊은이들, 심지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모두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스마트 냉장고와 고급 가젯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 김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메시지에는 스티븐님, 내일 저희 매장에 마련되어 있는 스페셜 쇼룸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기술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정중하면서 자신감으로 가득 찼으며 어쩌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볼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비로소 지금까지의 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데이비드 씨에게 내일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약간의 설렘과 긴장을 함께 느끼며 데이비드 김 씨의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쇼룸이 있는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큰 창문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유리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부드러운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쳤고 마치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내부로 들어서니 데이비드 김 씨께서 친근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그분은 깔끔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계셨고 자신감이 넘치는 눈빛을 보여주셨어요. 스티븐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을 따라 긴 복도를 지나 큰 홀로 들어갔어요.
그 홀은 스마트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한국 기술로 만든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데이비드 씨는 각 제품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내장 카메라가 있는 스마트 냉장고를 보여주시며 이 냉장고는 내부 사진을 찍어서 쇼핑 목록까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서 냉장고가 내부의 식품들을 인식하고 무엇을 구매할지 제안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데이비드 씨는 스마트 세탁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 세탁기는 센서를 사용해 가장 적합한 세탁 주기를 선택합니다. 물과 에너지를 절약해주며 세탁이 끝나면 알려줍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바쁜 가족들이 빨래 걱정 없이 이 기계에 맡기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주 실용적인 아이디어였으며 매우 현실적이고 일상생활에 편리한 제품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데이비드 씨께서 스마트 인덕션을 소개해 주셨을 때였어요. 그분은 인덕션의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모습을 시연해 주셨어요. 열이 빠르게 음식을 데워주며 이렇게 정밀하게 조절하면 요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주방을 상상했어요. 단 한 번의 터치로 모든 식사가 완벽하게 준비되는 모습을 말이에요. 모든 제품들이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어요. 쇼룸을 거닐면서 저는 옛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연결고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독일 기술만을 최고로 여겨왔던 제가 이제는 일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제품들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들 아름답게 비추는 조명과 데이비드 씨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은 저에게 새로운 변화가 앞으로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셨어요. 저는 쇼룸을 거니며 제품들을 볼 때마다 많은 질문을 드렸고 데이비드 씨께서는 모두 친절하게 답해주셨어요. 쇼룸을 방문하는 시간 동안 모든 한국 제품에 담긴 기술력과 혁신에 감동하게 되었어요.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흥분의 기운이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것이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옛가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늦게 건물을 나오면서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데이비드 김 씨가 소개해준 쇼룸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떨지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아직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신중했지만 동시에 더 배우고 싶은 호기심도 커졌어요.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볼 기회, 제 가게와 고객들이 더 나은, 더 밝은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성장할 기회였어요. 쇼룸을 다녀온 후 저는 이 한국 제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가게에서 한 달 동안 테스트 기간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독일 제품들과 한국 제품들을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변화를 계획하면서 저는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테스트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팀원들을 모아서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신뢰하는 독일 제품과 함께 이제부터는 새로운 한국 제품도 전시할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몇몇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다른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어요. 저는 약간 불안했지만 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테스트 기간 동안 저는 매장 내에 스마트 리빙존이라는 특별한 구역을 마련했어요. 이 구역에서 고객들이 한국 제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곳에는 내부 사진을 찍어 쇼핑 목록까지 만들어주는 스마트 냉장고가 있었어요. 데이비드 씨께서 그 기능을 보여주셨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이제 그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그 냉장고를 사용해 보면서 내부에 있는 음식들을 보고 레시피를 추천받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의 흥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미소를 지으며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또한 센서를 사용해 가장 적합한 세탁 주기를 결정하는 스마트 세탁기도 있었어요. 한바쁜 어머니께서 이 기계 덕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절약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 제품들이 단순히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각 제품마다 한국 기술자 분들이 실제 일상 문제를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깊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 충분히 느껴졌어요. 가장 인상 깊은 시연은 스마트 인덕션이었어요. 데이비드 씨께서 쇼룸에서 그 기능을 보여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이제 제 가게에서 그 마법 같은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지역의 한 요리사분도 들러서 테스트해 보시더니 그동안 본인이 찾던 제품이라면서
눈빛을 반짝이며 완벽한 요리를 만들 수 있겠다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이 기기들의 정밀함과 세심함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 옛날 방식에만 집착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테스트 기간 동안 매일 저는 가게를 돌아다니며 고객들이 새로운 제품을 시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고객님들께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 냉장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탁기가 일상을 어떻게 더 편하게 만들어주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며 그들의 진심 어린 대답에 귀 기울였어요. 그 대답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해줬어요. 저는 한국 제품들이 단지 혁신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며 일상생활에 작은 기쁨까지 더해준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또한 저는 매출 데이터와 직원들의 피드백도 꼼꼼히 살폈어요. 놀랍게도 가게의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제품들이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비용을 절약해 주면서도 모두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던 것에만 의존해왔던 세월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제 생각이 너무 좁았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테스트 기간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저녁 일기를 썼어요. 그동안의 생각과 경험들을 기록했어요. 스마트 인덕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고객들이 냉장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가게의 분위기가 어떻게 더 따뜻하고 활기차게 변했는지를 상세히 적었어요. 제 일기는 변화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영업을 종료하고 가게 뒤쪽 방에 팀원들을 모아두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많은 놀라움 때문에 제 심장은 아직도 두근두근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새로운 한국 제품들로 인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섭고 확신이 없었어요. 오직 우리 전통 제품만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는데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방이 잠잠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와 동의하는 말들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제일 처음 긴급함을 전했던 로버트도 새롭게 다가오는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이 한국 가전제품들이 단순히 멋지거나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제품들은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시간을 절약해주며 에너지 비용까지 줄여줘요. 이것은 우리가 늘 원해왔던 품질, 즉 삶을 개선하는 품질이에요. 제 이야기가 진심으로 느껴지셨는지 팀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무거운 커튼이 걷히고 밝고 희망찬 미래가 드러난 것 같았어요. 테스트 기간 중에 한 젊은 가족이 가게에 들어왔던 순간이 기억났어요. 어머니께서 스마트 냉장고 덕분에 식사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에너지 절약 덕분에 다른 중요한 일들에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변화는 우리 전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색을 더해준다는 것을요. 한국 기술에 대해 더 배울수록 이미 소중히 여겼던 것들과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변화를 받아들인 후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치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밝고 새로운 미래로 한 걸음 내딛는 기분이었어요. 매일 믿을 수 있는 기술과 신선한 혁신이 섞이면 모두의 삶이 더 편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증거를 하나하나 보게 되었어요. 저희 가게에 처음으로 한국산 스마트 제품들이 도착한 날이 기억나요. 아침 일찍 배송 트럭이 도착했고 저는 문 옆에 서서 상자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상자 중 하나를 열었을 때 내부에 들어있는 스마트 냉장고를 보고 제 손이 약간 떨렸어요. 그 냉장고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제가 전에 본 어떤 제품과도 달랐어요. 밝은 화면과 매끄러운 디자인이 제 눈을 사로잡았고 누군가의 주방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가게 안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고객님들이 쏟아져 들어와 새로운 한국 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자 하셨어요. 저는 가족들이 모여 스마트 인덕션 주위에서 단 한 번의 터치로 온도를 조절하는 놀라운 기능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젊은 부부는 스마트 세탁기가 집안일 시간을 줄여줘서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미소와 흥분하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어요. 마치 가게가 눈앞에서 미래를 펼쳐 보이는 장소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오후 저는 마을 내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스마트 제품들의 간단한 시연회를 마련했어요. 냉장고가 내부를 사진으로 찍어 쇼핑 목록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세탁기와 인덕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심지어 고객님들께 직접 제품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한국 제품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며 그분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마치 기술이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미래를 축하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커뮤니티 내에서 사람들이 한국 제품으로 새로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주변 모든 분들과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제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의 두려움과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진정한 발전과 혁신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대체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 가게를 둘러보면 옛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믿어온 전통 제품들은 여전히 자랑스럽게 서 있는 반면 현대적인 한국 제품들도 함께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며 각기 다른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변화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돼요. 혁신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를 배움으로써 저는 더 밝고 효율적이며 서로 연결된 세상으로 나아갈 문을 열었다고 확신해요.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아요. 이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모든 도전은 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어요. 저는 이제 기술 발전이 과거를 잇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나가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와 제 가게 그리고 저희 팀은 희망을 안고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미국 가전제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존 스티븐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 한 잔이 되셨을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따뜻함 남겨드릴 수 있는 감동 한 잔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